송은재TV 시작합니다. 어제 하루는 민주당의 이재명에게는 긴 하루였습니다. 이재명이 당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성남FC 관련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해서 12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혐의는 모두 부인했지만 검찰이 내놓은 증거 앞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을 했다라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쌍방울 그룹의 전 회장인 김성태가 태국에 도피 중인데 8개월 만에 붙잡혔습니다. 태국 골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김성태는 태국에서 아마 국내로 송환되는 이 문제를 놓고 또 소송을 걸 것이기 때문에 아마 2, 3개월 뒤에는 국내에 송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결정적으로 김성태가 국내에 송환이 되면 이 문제는 본격 조사가 일어날 것이고 김성태는 입을 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쌍방울 그룹이라고 하는, 김성태가 해외로 지금 8개월째 도피하고 있는 이유는 주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검찰의 수사에 걸려들면 해외로 도피하는 이유는 버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검찰 조사가 시작이 되면 이 기업 그룹을 지키기 위해서는 김성태 같은 경우에,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 대북 송금까지 걸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태는 버티지 못할 것이다. 이재명에게는 결정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대장동 관련해서 김만배가 입을 여느냐 입을 열지 않느냐라는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김만배가 입을 열게 되는, 입을 열어야 하는 결정적인, 이재명의 혐의로 가게 되는 결정적인 것은 천화동인 그 지분입니다. 700억 이야기가 계속 나왔던 부분입니다. 유동규, 남욱 모두 진술을 한 부분입니다. 인터뷰도 하고. 이 700억이 도대체 누구 돈이냐, 이 지분이 누구 것이냐, 이것과 관련해서 어제 검찰이 새로운 진술, 김만배가 2025년에 이 700억을 넘기려고 했다. 동규 측, 유동규 측에 넘기려고 했다. 남욱은 여기에서 유동규 측은 이재명을 뜻한다라고 이미 진술을 했습니다. 검찰이 이 진술을 확보했다. 대장동 성남FC 또 쌍방울의 변호사비 대납, 변호사비 대납은 이재명은 20명 가까이 대법원 판결, 자신의 선거법 위반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형에 대해서 거짓말한 부분에 대해서 2심까지는 유죄 판결이 났는데 대법원에서는 무죄로 뒤집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20명에 가까운 변호사를 고용을 했는데 뭐 대강 얼추 잡아도 3, 40억이 듭니다. 20명 가까이를 변호사를 고용을 하려면. 그런데 이재명은 모두 자진해서 뭐 도와준 것이다. 변호사비도 제대로 받지 않고 자진해서 도와줬다라고 하는데 그 돈을 쌍방울에서 대납했을 것이다. 그 부분도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겹겹이 쳐놓은, 민주당을 동원해서 겹겹이 쳐놓은 방탄이 박살이 나고 있다.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이재명이 검찰 성남지청에서 출석을 하면서 조폭처럼 민주당 의원들을 거느리고 자신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무려 10분 가까이 국민들 앞에서 자신은 무죄다, 혐의가 없다, 뭐 김대중, 노무현 모두 동원을 했습니다. 자신의 개인 비리를 가지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저도 뭐 오랫동안 취재도 했고 개인적으로도 잘 알고 하지만 김대중, 노무현이 있었다면 이재명은 국회의원 당대표도 될 수가 없습니다. 김대중, 노무현이 뭐 그렇게 대통령으로서 훌륭한 국정을 이끌었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김대중, 노무현은 이재명 같은 파렴치범은 아닙니다. 노무현은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개인 비리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렇게 단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정도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 이 말씀 먼저 드리고요. 어제 뭐 점심을 설렁탕을 먹고 12시간 조사를 받았는데 거의 진술 거부를 한 것입니다. 모두 뭐 진술서로 가름한다라고 하고 자신에게 개인 의견은 묻지 마라, 이런 식으로 검찰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이제 증거가 말을 합니다. 증거를 이재명에게 제시를 했다. 그러니까 네이버가 정진상을 만나고 난 뒤에
자신의 회사에 보고한 내용이 있다. 성남시에서 이런 요구를 하더라. 정진상이 이런 요구를 하더라. 그러니까 성남FC에 협찬을 하라. 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용도 변경을 해주고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성남FC에 협찬을 하라라고 하는 것을 정진상이 요구를 했다라고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또 성남시청에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성남FC의 이 협찬과 이 기업들의 특혜를 주는 이 부분을 엮어서 처리를 하면 굉장히 위험하다. 제3자 뇌물 이런 부분이 걸려들 수가 있다. 이런 자료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자료 앞에서 이재명은 입을 닫았다. 정진상에게 또 떠넘겼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재명 자신이 한 말, 그 진술을 검찰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성남FC와 관련해서는 정진상에게 모두 의논하라. 정진상에게 권한을 위임한다라고 하는 이재명의 말도 성남시청 공무원들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할 말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재명이 이제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기소될 것은 확실해 보인다. 법원에서 다투어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가장 내세우는 것은 자신의 개인의 이익은 없지 않았느냐라고 하는데 제3자 뇌물은 이미 지금 이제 갈수록 뇌물은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포괄적 뇌물 뭐 이런 개념도 지금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확실한 이익이 없었다 하더라도 제3자를 통해서 이런 이익을 받았다면 제3자 뇌물로 인정된다라고 하는 판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앞으로 법원에서 법적으로 다투겠다, 재판에서 다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지점에서 이재명은 지금 민주당을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두 지금 재판을 통해서 다투겠다, 또 무죄를 받을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선거법 위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대장동, 변호사비 대납 모두 재판을 통해서 다투겠다라고 할 겁니다. 자신은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 오히려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정말 훌륭한 일을 한 겁니다. 얼핏 들어보면. 그런데 이재명이 자신의 이익을 얼마나 챙겼는가라는 부분들을 이제 여론전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국회의원이고 야당 대표 그리고 민주당을 방탄으로 이렇게 겹겹이 쳐놓은 상황에서 검찰이 이재명에 대한 수사, 이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길어질 수밖에 없고 여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재명을 구속시킬 수가 없습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에 동의를 해주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나서서. 민주당은 어떻게 저렇게 질질 끌려다니느냐. 국민의힘의 이준석 때문에 그렇게 수개월 동안, 몇 개월 동안 고통을 겪었듯이 선거로 저렇게 당대표를 뽑아놓으면 저게 한순간에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이재명이 겹겹이 지금 민주당을 자신의 방탄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겹겹이 인사를 통해서 많은 또 당헌 당규를 고치고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공천도 걸려 있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정무적인 판단에는 국민 여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길게 봐야 합니다.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바로 구속영장을 칠 것이냐 말 것이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속영장 없이 기소로 가자. 또 대장동 소환 조사를 또 해야 되니까 그때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장동은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김만배가 입을 열어야 합니다. 김만배가 재산을 모두 자신의 범죄 수익을 모두 탈탈 털리고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더 이상 김만배가 믿고 있는 마지막 끈이 모두 끊어져야 합니다. 지금 뭐 한겨레 신문을 비롯해서 언론까지 난리인데 그 끊어지는 시간까지 검찰은 기다릴 필요가 있다. 결국 이건 긴 게임입니다. 대장동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에 대한 소환 언제 일어날 수 있을지 지금 아직으로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내고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이재명의 혐의에 대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한동훈 장관이 자신의 입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소위 갓 임용된 검사들이 모인 자리, 거기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20년 전부터 검사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시사적인 뉴스, 많은 언론사에서 보도를 하는 뉴스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 자신의 입장을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 그게 몇 년, 10년, 20년 쌓이다 보면 이 정치를 또는 시사를, 사회를 보는 눈이 잡히게 된다. 검찰의 수사에서 특히 특수부의 수사, 뭐 굵직굵직한 대한민국에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런 수사를 할 때는 사회적으로 이게 여론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런 정무적인 판단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만약 민주당에서 이재명을 손절한다면 이재명에 대한 수사는 급물살을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마지막까지 이재명에게 목이 질질 끌려갈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계산을 해서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계속 체포동의안을 보내야 합니다. 대장동이 걸리면 또 이재명을 소환하고 또 체포동의안을 내야 합니다. 변호사비 대납 또 이재명을 소환하고 또 체포동의안을 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하느냐? 이재명의 저 방탄행위, 민주당의 저 방탄행위 국민들 앞에서 보여줘야 합니다. 이재명의 개인적 비리가 어떤 것이다. 내용을. 그 다음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검찰총장은 그런 부분을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무적인 판단입니다. 계속 불체포 특권을 내야 합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구해야 합니다. 이런 혐의가 있는데도 체포하지 못한단 말이냐. 체포하지 못할 겁니다. 민주당은 또 부결을 할 겁니다. 그러면 또 시도해야 합니다. 이게 헌법, 또 선거를 통해서 한번 뽑힌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헌법을 고치고 선거를 통해서 한번 뽑힌 국회의원, 당대표 책임을 묻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지층이 있고 사회적으로 공방전이 펼쳐집니다. 어제도 성남지청 앞에서 개딸들과 또 이재명 구속을 외치는 충돌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보면서 결국은 국민들의 여론을 얻지 못하는 특수수사,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무부에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이재명의 혐의에 대해서 또 설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래도 민주당에서 부결시킬 테냐? 또 부결시킨다면 또 대장동 비리, 대장동 혐의로 또 체포동의안을 내는 그런 수순을 밟아줘야 한다. 이재명을 당장 구속시키라. 국민적 여론이 비등합니다. 현실적으로 저렇게 버팁니다. 현실적인 가장 유효한 방법은 이재명을 서서히 소위 말려 죽인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게 가장 현명한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침 어제 쌍방울 그룹의 김성태 전 회장이 태국에서 골프를 치다가 잡혔습니다. 태국 가서 뭐 8개월째 지금 도망 중인데 아마 매일 골프 쳤을 겁니다. 김성태 전 회장과 현 회장 같이 잡혔다라고 합니다. 양선길 현 회장도 잡혔습니다. 아마 이 김성태가 이렇게 국내로 소환 당하지 않기 위해서 태국에서 재판을 걸 겁니다. 재판을 걸면 이게 시간이 3, 4개월 정도 걸릴 것이다. 그래서 지금 쌍방울에 이 관계되는 직원도 잡혔는데 태국에서 재판을 걸어서 국내로 송환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태도 아마 버틸 것이다. 그래도 뭐 결국은 소환이 될 겁니다. 김성태가 이재명 대신해서 변호사비를 대납을 해줬다라고 하는 증거는 뭐 많이 거의 검찰이 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가 국내로 소환이 되면 김성태는 버티지 못합니다. 조폭 출신이긴 하지만 그래도 쌍방울이라는 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거의 버티지 못합니다. 대북송금, 김성태가 대북송금 사업, 북한 사업 이 부분을 가지고 그룹을 재벌회사로 성장하겠다 이런 계획도 세웠다라는 것인데 대북송금, 다른 많이 걸려있는 이 부분으로 인해서 흔히 그렇습니다. 이런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버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에게는 어제 참 힘든 하루였을 것이다 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 다음 김만배가 천화동인 1호 지분 700억을 많은 진술이 뭐 쏟아진 겁니다. 이게 누구 거냐? 자신 거다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유동규, 남욱 등은 모두 이재명 측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김만배로부터 들었다. 녹취록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 검찰이 이 진술을 확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좀 잠잠해지면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좀 잠잠해지면 이걸 700억을 동규 쪽에 넘기겠다.
남욱이 또 진술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동규 측이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측이다라고 모두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 이야기가 돼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이게 이제 천화동인의 지분이 이재명 거였다, 이재명 측 거였다. 이 부분이 이제 모두 드러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김만배가 결국 입을 열어야 합니다. 김만배가 시간은 걸리겠지만 김만배 자신도 알고 있을 겁니다. 결국은 이재명 관련되는 것을 입을 열지 않을 수가 없다. 열게 되면, 그러니까 녹취록 등에서 드러나는 것을 보면 김만배가 가장 걱정했던 것은 이재명이 대통령 선거에 안 나가야 하는데 나가면 모두 자신들이 다 죽는다, 다 걸려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김만배는 이런 사업을 벌이면서 지금 한겨레를 비롯해서 한겨레 그 기자가 9억 원의 돈을 받은 겁니다. 뭐 거래는 무슨 뭐 돌려주고 뭐 거래는 아니고 돈을 받은 겁니다. 한겨레 편집국장, 그 기자는 당연히 해고가 됐고, 편집국장, 한겨레 대표 모두 지금 뭐 사표를 낸다라고 하는데, 이 9억 원은 한겨레 전체로 들어간 겁니다. 한겨레 간부진, 지금 현재 간부진 모두가 여기에 관계되어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많은 증거들을 확보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김만배가 언론사 2곳을 인수하려고도 했다라고 하는데, 김만배는 이렇게 자신이 살기 위해서 방음막도 쳐야 하고, 흔히 이렇게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큰 돈을 번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언론사를 인수하는 겁니다. 크든 작든 언론사를 인수해서 자신의 방패막이로 삼는 이런 행태를 벌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한겨레와 거래가 됐을 것이다 라고 읽히는 대목입니다. 이제 김만배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입을 열게 되면 바로 이재명에 대한 소환, 이재명의 배임, 정치자금, 이제 뇌물까지. 이재명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하는 것은 자신은 돈을 1원도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진상과 김용이 받았다면 그건 이재명의 지시에 의한 것이다. 이재명이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순서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재명의 이 민주당을 내세운 방탄, 어제 검찰 수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한 것이 재판을 통해서 다투겠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동요하지 마라. 재판을 통해서 다투면 자신의 선거법 위반에서 한번 대법원 가서 무죄를 받은 것처럼 또 무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2024년 총선은 자기 이름으로 치른다. 공천은 내가 한다.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이걸 깨뜨리는 가장 지금 효율적인 방법은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또 내는 겁니다. 민주당이 부결시키면 또 내는 겁니다. 또 부결시키면 또 내게 되는 겁니다. 못 버팁니다. 민주당 못 버팁니다. 국회 못 버팁니다. 왜냐하면 선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재명 같은 이런 파렴치한 정치범을 수사하는 가장 기본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결단 기대합니다. 한동훈 장관은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이재명이 성남FC 관련해서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국민에게 설명하는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